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6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이라고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든 건데요. 그 만든 게 벌써 3주년이 됐더군요. 2018년이군요. 2018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만들었을 때부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기 뭐 훨씬 전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진영의 대결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나와도 문제고 또 나오지 않는 것이 태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중앙일보가 분석한 내용을 쭉 소개를 해드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제 의견에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준만 충족되면, 기준이라는 게 30일 이내에 20만 명을 돌파하면 청와대가 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가 이제 몇 건이냐, 그래서 청와대에 아마 이 부분을 질문을 한 모양인데, 그랬더니 178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8건. 자, 그럼 이 중에서 문제가 해결됐거나 또는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 저는 중앙일보가 왜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된 것과 해결을 약속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결 약속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해결 약속이라고 넣었을 텐데, 틀림없이. 그게 부지 하세월 아닙니까? 언제 그게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중에서 아직도 해결 안 된 거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결된 것, 거기에다가 해결을 약속한 것, 이거는 완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근데 이걸 하나로 묶은 것에 약간 의문이 든다.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마 기사를 작성하는 편의상 이렇게 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어쨌든 중앙일보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거나 또는 해결을 약속한 게 19건에 불과합니다. 10.6%입니다. 10건에 하나 정도 됩니다. 이게 해결 약속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포 폭발사고 치료, 국가유공자 지정, 뭐 이런 거 어찌 보면 이거는 꼭 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없더라도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인권 침해 조사, 섹시 팬티 남교사 파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이거야 그냥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결정으로 뭐 조국을 임명하거나 또는 임명 거부하거나 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시콜콜이 뭐 이제 국민들 중에서 일부가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뭐 2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이 답변을 한다, 청와대가 답변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취지는 국민과 소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선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충족시키는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까지를 다 포함해도 10.6%밖에 안 된다. 이런 게 과연 이게 필요한 청원 게시판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되죠. 자,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해결까지는 거리가 멀다, 이런 것들이 우선 이런 겁니다. 즉각 해결은 어렵다며 방향만 제시한 것, 이게 44건, 24.7%. 그 다음에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게 54건, 30.3%. 불가능하거나 해결 권한이 청와대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53건, 29.7%. 기타 응원 내용 또는 가짜뉴스에 대한 답변, 이게 8건, 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럼 왜 해결과 거리가 뭐냐? 우선 이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일과 관련했을 때 청와대가 해결을 약속하거나 또는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는 국회 어쩌고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청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즉각 해결 어렵다,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50, 거의 80%가 여기 있습니다.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어찌 보면 카타르시스 이장이 되고 말았다. 청원 게시 이게 최초부터 발생했던 청원 게시판을 만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해보니까 아니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이거 국회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걸 청와대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의지에 따라서는 여당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나 그런 건 또 안 하거든요, 청와대가. 그 다음에 퀴어 행사 개최 반대, 유승민 입국 금지. 유승민 입국 금지 같은 거? 그거 뭐 정부 일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민감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뭐 사회적 논의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피해가는 겁니다. 답변을. 이러려면 청원 게시판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수사 재판 중인 청원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이런 대목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입니다. 그 구체적인 질문은 뭐냐면 N번방의 갓갓 또는 N번방 관련자들의 그 신상을 공개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는 무려 474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정적인 일처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N번방 이 사건에 관해서 신상 공개하라는 사건에 대해서 동의 안 할 국민이 어디에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관찰해 보면 N번방 사건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경찰에 입건된 사람들은요 일단 혐의점이 있다는 것이지 아직 뭐 재판이나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3월 달에는. 그런데 이때 47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신상 공개를 하자고 나선 겁니다. 이거는 좀 아닌 듯 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런 것들이 바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곳의 맹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자, 청와대에서 그 몇 명 정도가 어찌해서 이 수많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을 다 답변할 수가 있는. 답변을 하려면 적어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관계부처에 물어보든가 사건의 경위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러려면 첫 번째, 우선 그 청원 게시판에 매달려야 하는 공무원이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선 뭘 알아봐야 되니까 알아보려면 자칫 잘못하면 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데 대해서 알아보려면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또는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뭔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제일 큰 문제는 진영 대결 논란입니다. 진영 대결. 30일간 20만 명 이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영 대결의 경우에. 아니 민주당 당원이 몇 명입니까? 미래통합당 당원은 몇 명입니까? 전부 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 채우는 거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가 바로 이런 거.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있었죠. 150만 4,597명.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왜 생겼을까요? 그 전에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1, 2차 학살 인사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1월달,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와 관련해서 뭐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나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나 무마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수사를 당하니까 그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하는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수사를 좀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팀 자체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에 반발을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다. 그래서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을 해서 그 청원에 146만 9,023명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뒤늦게
뭐 문재인 대통령 응원합니다라는 청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숫자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진영 대결입니다. 이런 진영 대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벌어진다. 이거는 어찌 보면 무익한 논쟁이다. 150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 민주당의 힘이나 미래통합당의 힘, 이거는 새 과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맞붙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다. 국회에서 싸워도 충분한 일이다. 그 다음에 작년 4월 22일에 보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치적 이슈입니다. 아니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는 문제는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내든가 뭐 해서 국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이 명백히 현행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우선 판정이 돼야 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뭐 그렇게 법률을 위반한 거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무려 183만 1,900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거 뭐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게 4월 22일이고요. 바로 4월 29일 날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이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또 청원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을 냈습니다. 여기에도 33만 7,964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세 대결에 다른 거 아닙니다. 당원과 당원의 싸움이죠.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악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전에 조국 임명에 대한 찬반론 뭐 이런 거 있었죠. 후보자 임명을 반드시 해달라. 이게 75만 7,730명. 조국 임명 반대. 이게 30만 8,553명. 여기에서는 역시 조국 임명과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의 그 어떤 동원력 이런 것이 더 막강했다. 내지는 어차피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것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꺼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청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군내 위안부 재창설 뭐 장난이죠. 남성도 의무적으로 인공자궁을 의식받도록 해라.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 데이트 비용을. 특정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을 해체해달라. 이게 장난 같은 청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해결된 것과 해결을 약속한 것이 10.6%고 아마 이 중에 해결된 것만 따지면 절반도 안 될 겁니다. 5%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왜 필요한가? 쓸데없는 국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 뭐 물론 이 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청와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백악관에도 있습니다. 백악관에 We the People이라는 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We the People을 모방해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만든 것인데 이 We the People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사전에 질문 내용을 거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We the People에는 여기에 청원을 하려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 소관이 아니면 답변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거기에 고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이거 행정부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건 답변 안 합니다. 그게 사전에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건대는 우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저 진영 대결 또는 국민들의 카타르시스의 장이 되는 기능밖에 안 하는 저 청원 게시판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1차 의견이고요. 만약에 굳이 그 청원 게시판을 유지를 하려면 미국의 백악관의 We the People처럼 사전 동의, 우리는 100명 가지고 안 됩니다. 100명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명이나 뭐 이 정도를 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것만 뭐 연서로 해서 거기에 청원을 할 수가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고, 행정부 소관 아닌 것 당연히 답변할 수 없다는 것 거기다 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또 어떤 때는 비공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있으면 비공개로 그냥 돌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여당의 또는 청와대의 선전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게시판은 없애야 한다는 거 하나. 굳이 둔다고 한다면 We the People처럼 엄격한 조건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 이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